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소에 우리 컴퓨터 하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탑 수준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윌커슨 벤자민 사장님이십니다. CEO이지만 실질적으로는 CTO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어요. 평소에 제가 이분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우리 NPK까지 오셨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역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부정선거 중에서도 IT 시대 때 온라인 부정선거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거를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벤자민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워낙 유명하셔서 평소에 제가 한번 꼭 뵙고 싶었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 전자계통에 이 몸을 담게 되셨습니까? 혹시 개인적인 특허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사연 이런 게 있었는지? 저는 5살 때 벌써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었어요. 5살 때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하고 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누가 고치면, 집 앞에서 고치면 애들하고 놀지 않고 그 자동차 고치는 게 그걸 보면서 원리가 어떻게 된 건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5살 때. 네. 그래서 엔지니어링에 굉장히 머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맞게 돼 있고요. 그리고 IQ 검사를 해보니까 상위 0.2% 정도, 0.2%, 0.3% 정도 돼야 대략 그 정도 되는데, 특히 Visual Mathematician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보는 수학의 천재라고 돼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회로를 보면 파형이 보이고, 타임 도메인 파형을 보면 스펙트럼,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보이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회로들 보면 척척 알아요.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를 갈 때 공고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때부터 전자를 73년, 전자가 쪽에 가셨군요. 73년도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원 석사 공부하는 애들이 배우는 디지털 공학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끝내버렸어요. 이 전자 시스템 엔지니어 하면은 사실 논리적이지 않고서는 엔지니어 되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5살 때부터 그러셨다면은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걸 좋아하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주 적절한 길로 들어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체질상으로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목양 체질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태음인이라고도 하고 목양 체질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가 기질도 있고 그래갖고 이병철 회장이 똑같습니다. 근데 창업가 기질이 좀 있죠. 그러면 사업하려고 그러면은 특허도 많이 내고 뭔가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이 컴퓨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 아키텍처 디자이너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다양하신데, 특별히 실제 마이크로 아키텍처에서부터 레이아웃까지 완전히 그 반도체 회로 패턴까지 전부 다 직접 다 하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는 납땜 같은 것도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죠.
참, 이 시대 때, 사회가 온통 그 부정선거로 들끓고 있는데 참 그 적절한 그걸 증명해내는 이런 거 밝혀내는 적절한 그런 분이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1973년도인지 뭐 4년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예. 키스트에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우리 실장님이 너 컴퓨터라는 거 봤어? 이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야 컴퓨터 없을 당시인데 프로그램 짜려고 그러면 종이에다가 그렇죠. 로직을 짜가지고선 예. 그렇게 한 예, 세대였죠. 펀치카드, 예, 펀치카드 쓰고 근데 따라와 봐, 그래. 진공관 예. 쓰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따라갔더니 방 안에는 못 들어가고 창문 밖에서 야, 저게 우리나라에 딱 한 대 있는 컴퓨터라는 거야. 그래서 창문 밖에서 그 모습만 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유학하러 저도 나갔는데 거기 가서 이걸 이해하느라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때 예. 보신 게 대략 백스 컴퓨터일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 PC보다 좀 고 수준의 컴퓨터예요. 네, 네. 근데 그 수준의 컴퓨터가 저 보드 안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1970년대 중반이었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산업,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이룩했는지 어떤 그 히스토리 같은 거 좀 있나요? 저는 한국 반도체 그 처음부터 본 증인이에요. 네. 그리고 반도체 회사가 부천 도당동에 1974년도에 세워졌어요. 네. 그거는 강기동 박사라고 네. 지금도 아직 살아계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아마추어 무선을 창립하시고 이 반도체 쪽에 그 반도체 제조, 패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것을 배우러 미국을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다가 뭐를 차리셨냐면 ICII라는 미국 회사를 차렸어요. 네. 네. 그리고 한국에 그러니까 애는 다 자기 친구였던 햄레드의 친구였던 다른 친구가 그 주식을 51% 갖고 네. 미국은 49% 해갖고 그 회사를 차렸죠. 네. 그러니까 최초로 반도체 칩 웨이퍼를 생산하는 거였어요. 네. 그 당시는 3인치 웨이퍼였거든요. 네. 2.5인치에다가 3인치로 올라갔는데 그때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그때 그 기술은 지금으로 보면 최첨단 기술이에요. 지금 5G 이상으로 네. 5G. 아주 네. 그렇게 최첨단 기술이거든요. 네. 그 기술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갖고 나오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그 씨를 뿌렸는데 네. 그것은 역사가 그러니까 숨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그 초기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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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어마어마한 돈으로 갖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꼭 필요했는데 이병철 회장이 네. 한국에서 그 당시에 제일 부자였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네. 이병철 회장을 불러다가 네. 네가 이것 좀 해라 네. 그렇게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반도체를 삼성이 그러니까 인수를 하게 된 거고 네. 네.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예, 이 반도체 전자에 모르죠. 대해서 상식이 없었을 당시인데 예, 어떤 아이디어로 누가 어떤 조언을 해줬던 건가요?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영부인 노릇을 했어요. 네네. 그때 그 아버지한테 그런 조언을 하기 위해서
서강대학교 전자과를 들어갔어요.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자 이쪽에 패브리케이션을 해야지만 네. 이 세계 강국이 된다, 반도체가 뜰 거다 이렇게 네네. 해서 얘기를 시작해 갖고 네. 이제 그것을 그 이건희 저기 회장을 불러다가 네. 시작해서 77년도에 저기 삼성 반도체 통신이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네.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기 때문에 통신 회사에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여기다가 투자하고 아, 이런 식으로 버텼 거고.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 이병철 회장 경우는 그 국산화를 굉장히 네. 생각하셨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분은 창업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굉장히 도전적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국산화를 부품을 국산화를 하려고요. 국산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기술 그러니 밖에 없었는데 예, 가능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불가능하죠. 어디로 어느 나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았든가 아니 뭐 이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패브리케이션 기술은 일단은 그 미국에서 끌고 왔고요. 미국에서. 예.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와치칩에서 LED 와치칩 하는 회로들을 가져왔는데 네. 두 사람이 라직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네네. 그 사람들 중에는 지금 둘 다 박사가 돼갖고 닥터 노하고 닥터 황이라는 사람이 그때 석사였는 네네. 출신인데 네. 회로들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LCD 회로들을 만들고 그래갖고 그 칩을 다 설계를 했죠. 네네. 그럼 그 벤자민 사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셨었나요? 저는 레이아웃 하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레이아웃 하는 사람은 그 석사 받아갖고 미국 연수 받아서 나온 그분도 나중에 박사를 땄기 때문에 주동혁 박사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제가 그 디지털 쪽에 굉장히 뛰어난 것을 알고 예. 저를 픽업을 했어요. 아하. 가서 네. 이거 좀 같이 하자. 네네. 그래서 한국 최초로 제가 그 애널로그 IC를 설계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네. 레이아웃이 거의 다 하고 실제 한두 가지 네. 이명균과 하는 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버티컬리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공정이 있다는 걸 그 이명규라는 분이 했는데 그분은 나중에 사장까지 했을 겁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밝혀내고 저는 그것을 그 칩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려고 할 때 네. 사실은 그 미국에서 그것을 10만 불에 그 당시 돈이 10만 불이면 지금의 한 10억도 넘거든요. 예, 예. 한 20억쯤 될 겁니다. 네. 그것을 저기 팔라고 왔는데 레이아웃을 다 보여주면 훔쳐갈 것 같으니까 어허. 그 메탈 레이어라고 해서 그 메탈 레이어. 예, 예. 회로 선 연결된 것만 빼고 네. 디퓨전만 있는 걸 갖다 딱 보여준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엔지니어한테 한번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뒤로 가서 제록스 카피를 해서 조각조각을 붙여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칩을 2개를 줬어요. 예, 예. 하나는 페어차일드 칩하고 모토로라 칩이야. 네, 네. 근데 모토로라하고 페어차일드가 똑같은 회로인데, 페어차일드. 예. 페어차일드하고 모토로라가 똑같은 칩인데 서로 그 싸우지 않고 네.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열티를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차이를 보니까 메탈 레이어 패턴이 모양이 약간 달라요. 네. 그러면 나는 모토로라도 아니고 페어차일드 아닌 내 거를 만들면 안 걸리겠지. 네. 그러니까 소극적 발명을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예. 그걸 만들어 버리고 그때 TV 사운드 시스템인데 네. 네.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10만 불 그러니까 한 20억 주고 살 거를 20만 원인가 월급 20만 원 5만 원 할 때였을 거예요. 네. 네. 그 돈 주고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라는 그게 이제 그 씨앗이 됐군요. 지금 오늘날의 그 세계 탑 수준에 오르는 그 CTO로서의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이건 내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아, 저는 이런 궁금한 게 거였네. 많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네. 그거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 디지털 칩 레이아웃하고 설계를 하지만 이 부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네네네. 취미로 부업을 했어요. 예. 무슨 취미로 무슨 부업을 했냐면 장서동 세원상가에 네. 그때 게임기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일본에서 게임기를 만들어 와요. 네. 근데 거기에 칩을 이렇게 다 지워놔 가지고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걸 디캡이라고 해서 까가지고 현미경을 보고 회로를 거꾸로 빼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취미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책이 없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회사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네. 내가 그냥 취미생활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네네. 너무 재밌어. 네. 그 이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던 그 현장에서 노력한 분들, 그러나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나라의 정책을 그런 쪽으로 잡을 수 있었던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성장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한 이러한 그 시대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 뒤집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선거인데요. 예. 선거에는 이제 그 표 바꿔치기라든가 함을 바꿨다든가 뭐 제가 이제 그 구분하기로는 그런 거는 오프라인 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예. 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시대 때 온라인 선거가 따로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제가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장님께서 구리시에 가갖고 이제 그 전부 밝혀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개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이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사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컴퓨터 계통에서 일을 했다든가 설계를 했다든가 또 프로그램을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부정선거, 요번에 그 온라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데 확신감을 갖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걸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외길이다.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길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결코 어렵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아마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고 믿어요. 근데 저 4월 15일 날 선거를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컴퓨터 엔지니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4월 15일 되기 이전부터 이건 부정선거의 개연성이 있는 거다. 온라인 선거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여기 그 10년 전에 그 선교사로 와가지고 신학하려다가 하나님 허락 안 와갖고 제가 전공하던 전자 컴퓨터 그쪽에 뭐 통신 쪽 그런 거에 다시 박사학위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 2011년인데 네네.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바쁘고 뭐또 거기에다가 회사 차려서 특허 발명 특허를 지난 한 9년 사이에 한 28개를 발명을 해놓고 네. 그게 전부 다 그 회로 발명석 특허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도 그냥 회로 발명 특허가 아니라 그것을 IC화 했을 때 제일 좋게 동작을 하게끔 네네. 그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선거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몰랐어요. 그냥 뭐 제가 투표권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제가 미국 시민권만 있으니까 그 관심이 없었는데 네. 저기 공명선거 국제 포럼이라는 걸 하는데 네. 이 컴퓨터 공학적으로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네네.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얘기해 줄 사람이 한국에서 섭외를 했는데 한 사람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제 전화번호를 듣고 네.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게 그 자기 한 달에 걸러 하나씩 하면 전부 다 하는 사람이라 네. 자기 밥줄이 끊어질까 봐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야 밥줄 끊어져서 굶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 선교사니까 신경을 안 썼어요. 네네. 그리고 바로 그냥 집까지 오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갖고 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 1차, 2차, 3차를 참석을 했었죠. 네네. 그러면서 미리 다 경고를 했어요. 이런 부정선거 할 수 있는 네. 전자적으로 부정선거 할 수 있는 거를 네.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화웨이 장비를 쓴 거서부터 네네. 백도어 얘기서부터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이렇게 침투해 들어올 것까지 네. 이런 전자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실질적인 거를 다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 그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라는 조슈아, 예. 친구가 그것을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혔어요. 네.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어떤 규칙을 내놓았죠. 그다음에 이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약간 했어요. 네네.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데 실제 기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가 그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전혀 다른 분야, 그러니까 같은 전자든 뭐든 전혀 다른 분야에도 딱 뛰어들면 3개월 안에 nothing to something. 그러니까 없는 거에서 원천 특허가 나오는 정도의 네. 능력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명선거 저를 먼저 찾아왔던 분이 네. 지금 구리시에 당장 저녁 때 전화가 왔는데 구리시에 가보니까 네. 그러니까 분류기를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중앙선관위에 끌고 가져가서 폐기를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러기 전에 제가 그 조시아하고 그 공병호 박사하고 만나갖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예, 말로써 이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예. 이런 거는 특성상 예, 말로써 설명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그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구리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구리시에 가서 이거를 내부를 환하게 설계를 하시고 다 아니까 예. 이런 그 증거 자료로서 그 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지 아무나 가서 했으면은 또 겉모습 이것만 찍어 갖고 왔기에 십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담당이 있었을 텐데 예, 시스템 설계
예. 이거 담당자가 분명히 있었을 걸로 봐요. 예. 그 사람도 이 내막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외형만. 그러니까 감추려다가 덜 감춰갖고 저한테 들통이 났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제 드리고 있는 두 개의 사진인데, 하나는 우리 저 사장님께서 구리 선관위에 가서 직접 내부를 그 사진으로 찍어 갖고 오신 그 화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번에 뭐 시연한답시고선 했던 중앙선관위에서 시연했던 그 내부예요. 이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여기 구리 선관위에서 어떤 것이 외부에 뭐 통신이 가능했는지, 그런 게 장착이 돼 있었는지, 예. 뭐 어떤 그런 거를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거기 가서 봤을 때 센서를 찾았는데 두 개의 센서는 찾았어요. 그 맨 처음에는 그게 하나는 스펙트럼 센서고 하나는 그 도장 센서인 줄 생각했는데, 스펙트럼 센서라는 스펙트럼 것은 센서는 뭐냐면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읽는 거죠. 겁니다. 예. 네. 그랬는데 또 다른 그 제보자가 이 회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에서 네. 하는 사람이 네. 이 제보가 들어와서 만났더니 거기 두 개 센서 중에 앞에 거는 얼라이너가 되고 뒤에가 그 표 도장 위치를 찾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보드에 오른쪽 선들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러나 회색 선들이 많이 가는데 그 뒤에 밑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네. 제가 가서 드라이버 들고 그걸 좀 뜯었으면 볼 텐데, 네네. 요 위에 아크릴로 이렇게 가려놓고요. 네. 딱 뭐 하냐면 쇼하느라고 이런 거예요. 이거 네네네. 쇼를 하느라고. 그러면서 맨 처음에 그거 못 보여준다고 펄떡펄떡 뛰다가 네. 결국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다른 선관위에서 왔어요. 네. 그 사람이 조금만 그냥 보여주자. 네. 뭐 이거 본다고 그렇게 바로 찾을 사람이 한국에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자신만만했군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1분만 보여주자고 했던 거예요. 1분이요. 1분. 아니 뭐 저걸 1분 봤다고 그걸 알 수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네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네. 그렇게 하고 그때 누구야 그 의원 누구죠? 민경욱. 민경우 네. 의원이 랩탑에 버튼을 전원 버튼을 확 눌러버렸어요. 네네. 확 눌러버리니까 이게 쫙 떠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는 조슈아가 앉아가지고 잽싸게 타다닥 쳐갖고 장치 관리자를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허. 네. 둘이서 이게 팀이 맞아갖고 네네네. 딱 하는데 저는 그걸 팍 찍어버리고요. 네. 그러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네. 위에서부터 그냥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네. 확 닫아버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찍기는 다 찍었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까지 하고는 나오는데 예. 그러면은 이거는 네. 새로운 버전입니다. 새로운 버전. 예, 그리고 뉴 버전. 올드 버전이 몇 대가 있었어요. 한 네. 10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서넷인지 와이파이인지 그 네트워킹이 분명히 되는 거라고 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보여주질 않았어요. 네. 예. 근데 이거는 보여줬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쪽 위에 부분에 빨간 그 선이 있는데 네, 그 빨간 선이 뒤로 있는데. 넘어가면 네. 그 벽면에 그 커넥터가 5개가 있어요. 어허. USB 커넥터가 뭐 버전 1, 2, 3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3가 굉장히 빠른 건데 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1번은 외부 PC 연결해 갖고 내부하고 외부 PC. 예, 네. 외부하고 내부를 바꿔치기 할 수 있고요. 네, 네. 예. 아. 그다음에 여기에 포트가 4개가 있어요. 네. 그거는 연결을 해 가지고 네. 하면 안에 있는 그 보드에는 그 암 아키텍처의 그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이 다 있는 겁니다. 완전한 네.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그 노트북 컴퓨터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급 네. 사양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프린터 나오는데 저 보안코드가 해서 이렇게 랩탑이라고 그게 나오는 자리고요. 네. 아까 그 화면으로 가면요. 여기는 저 USB가 네. 안에 보드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안에 보드는 이거는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고사양 예. 그 노트북 정도 레벨이 아니라 훨씬 고사양으로 네, 네.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운영체계가 2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운영체계를 썼다는 얘기는 유저가 있고 그다음에 루트가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루트 패스워드로 들어가면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USB는 그 루트 패스워드고 이런 패스워드 다 바이패스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다 옆으로 딱 빗나가지고 네. 그 안에를 그냥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네. 있으면 뭐가 되냐면 여기 USB 하나 딱 꽂았는데 거기에 그 와이파이 통신되는 거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거 네네. 텍사스 TV에서 제가 보여줬거든요. 네. 그거 딱 꽂으면 와이파이가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USB 그 저기 메모리 카드 같은 걸 딱 꽂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들어가면서 읽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그 컨피그레이션을 탁 바꿔버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속이는 그렇죠. 머신으로 순식간에 네, 바뀌어버리는데 네. 미국에서 그 조지아 텍의 그 사이버 시큐리티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팀이 교수님과 그 학생들 팀이 네. 실제 여기다가 딱 집어넣고 그 부정 동작하는 거를 시연을 해 보였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리포터가 얼마나 걸리느냐 그랬더니 1분이 안 걸리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요. 네. 딱 꽂는 순간 1분 내에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냐면 또 앞에가 있지 않고 저 뒤에 있거든요. 네. 안 보이게 만들. 예, 그래서 실제 뭐라 그러나 그 조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거기 창관님 말고 그 개표 예. 하는 개표원들이 네. 앞에서만 있으니까 뒤에 있는 걸 거기다가 뭘 꽂는 거를 볼 수가 없죠. 네, 네. 그리고 그 감독 한답시고 슬슬 걸어다니면서 한 번씩 꽂고 지나가면 네.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몽땅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이 기능 때문에 와이파이 기능으로 가면은 뭐 중국에서 예. 5G 그 5G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서 다 되죠. 해킹이 예. 가능한 것이고. 예, 100%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그 뭡니까 투표용지 분류기라고 예. 뭐 하나요? 예. 그게 2번 찍은 것이 1번으로도 가는 기능으로 막 바꿔 그렇겠죠. 할 수 있는 그런 예. 게 이제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법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이거는 선거관리법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이런 거 못 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안 나오는데 화면이 이게 네. 이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기능이 있는 건데 네. 와이파이만 다들 신경을 쓰니까 이게 통신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실제 미국에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1분 내로 하는 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운영체계가 있으면 유저가 있고 그다음에 슈퍼 유저 그러니까 루트든가 이런 유저가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패스워드 같고요. 네. 근데 슈퍼 유저 패스워드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 씹는 네. 것처럼요. 네. 그러면은
아까 요번에 시연한다고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예, 여기서 내놨는데- 이게 두 가지를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오른쪽 거는 그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거 구리선관위라고 써 있는 거는 제가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암 아키텍처 칩인데 네, 이게 어디까지 찾았냐면 그 번호를 쭉 읽어서 103까지 찾았어요. 그 네. 뒤에 번호를 정확하게 몰라서 정확한 사양을 몰랐어요. 네, 근데 대략적으로는 알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요. 네, 근데 그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네, 이게 그 모든 부정 동작을 하는 부정을 위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상 동작까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10개고 100개고 여기다 다 심어놔도 네, 충분한 용량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예. 충분한 엄청난 그런 용량인데 거기에서 왜 일부러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바깥에다 뽑아놨을까? 네, 그거를 또 다시 그 논리 회로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쓴 논리 회로를 하드웨어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게 로직 게이트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자일랭스라는 CF 게이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선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 네, 그런 아주 기본만 있는 그러니까 기판에 그 로직 게이트 칩만 꽂아져 있고 연결선이 없는 상태하고 똑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프로그램으로 그걸 탁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으로 그 연결을 바꿔놓으면 네, 정확하게 한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해킹 들어와가지고 이걸 바꿔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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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치기를 하면 이게 2번이 1번으로 가고 3번이 2번으로 가고 막 왔다 갔다 이상하게 동작하는 것을 다 거기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그것을 저 안에다 넣었다면 네, 그 포렌직을 해가지고 이걸 다 찾아냈을 때 소프트웨어 읽어가지고 이건 부정적할 거 있구나 하고 바로 걸리니까 예. 거기다 그 증거물을 놓지 않으려고 네. 바깥으로 빼놓은 거예요. 바깥으로, 예. 근데 저거는 그 순간에 바꾸기는 하지만 네, 전원을 껐다가 키면 네, 디폴트로 해가지고 초기화 상태가 탁 돼버리니까 그렇죠. 초기화. 정상으로만 동작하는 게 보여요. 네, 네, 절대 다른 동작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수연한다고 했던 맞-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수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네, 거기가 그게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네. 왜 안에 쓸 수 있는 걸 바깥에다 해놨느냐. 네, 그건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네,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밑에 버튼 6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맨 왼쪽엔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네, 리셋 버튼. 예, 리셋 네. 버튼이 있는데 이상 동작을 해서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저 아크릴 뚜껑을 슬쩍 열고 네, 그 왼쪽 버튼을 꾹 눌러주면 네, 파워를 안 꺼도 전체가 리셋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로 다 정상 동작으로 딱 되게끔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두 번째 버튼은 뭐냐면 부시라고 돼 있어요. 네, 부시라는 얘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가 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거, 100%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암이라는 칩에도 증거가 됐고, 부시라고 쓴 것도 증거가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스타트가 있고 스톱이 있는데 그 중간에 조금 가려져 있는데, 네. 거기에 사실은 업 앤 다운이, 업하고 다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 LED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숫자로요. 네. 도대체 저걸 왜 갖다 놨을까? 왜 그 숫자를 넣을까? 네. 그 업 앤 다운으로 예를 들어서 4장마다 뽑으면 4를 딱 맞춰 놓으면 4장마다 뽑고 네. 예를 들어 5를 맞춰 놓으면 5장마다 뽑고 아. 이런 식의 장난을 치려고 그게 이미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었던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를 네. 바꿀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정상적인 뭐 시스템을 놓고 바꿔치기를 하면서 네. 거기에다가 순간순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것을 일단 바꿔치기 하고 그 안에다 변수, 베리어블을 갖다 쫙 심어 놓고 네. 그 베리어블만 탁탁탁탁 고쳐주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네트워크로 잠깐 돌아서 뭐 네. 0.몇 초 사이로 뒤집을 수 있는 네.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만드는 거죠. 네. 지금 이거 만든 거 여기 저 가만히 보니까 한틀. 예, 이거 회사 아닙니까? 예, 한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한틀 시스템에서 이거 제작했나요? 예, 예. 그게 그런데 2017년 12월 14일 날 이걸 12월 설계한 14일로 거예요. 돼 있네요. 예. 그러면은 한틀 시스템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 제보자고 들었습니다만은 54명이 예. 그 개표하는 게 지원 나와 있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54명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도 왜 리셋을 누르는지는 모르지만 리셋을 눌러서 바꾸는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알고 나온 거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의 양심 선언이 좀 필요하네요. 근데 그 사람도 세분 내막은 잘 세분 해보면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왜냐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USB를 꽂아가지고 하는데 그 USB가 뭔지는 모른다까지 들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무튼 사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예. 장착은 돼 있었지만 사용을 실제로 했느냐? 이건 또 아니죠. another problem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렇지 그걸 않아요. 증명하는 게 아니요. 그저 왜 부여. 그러냐면 어. 왜 그러냐면 네, 저렇게 바깥으로 빼내서 네, 네. 부정을 해커들에 의해서 부정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거는 그렇죠. 예. 그거는 고의성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고요. 네, 네. 지금 그 한틀이 어떤 회사냐면 그 한틀 시스템으로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그 전자개표기를 할 때 다 쓴 게 아니에요. 네, 네. 노무현 있을 때 쓰고요. 네. 한틀이요. 그다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있을 때 다른 회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르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을 네. 일부러 심으려고 하니까 그 엔지니어들한테 설계 네. 엔지니어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미르가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데 안 해줄 수 있으니까 전에 썼던 노무현 때 썼던 그 회사를 다시 그 회사가 없어졌다 다시 생기면서 또 이걸 한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같은 패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도 이제 만일에 이 부정선거다 해갖고 이제 소송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판사들 앞에서 예. 그 사람들은 뭐 검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증거를 내놔라. 아니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기능이 이제 있는 의도 이것만 갖고는 증거가 안 될 거란 아니요. 말이죠, 법정에서. 그건 근데 실제로 증거가 있거든요. 뭐야? 아, 부여 개표 상황이 부여 그 개표 증거 상- 예. 아닙니까? 부여 개표 상황이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그렇잖아요. 재현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왜냐면 맞습니다. 예, 다른 동작을 하다가 네, 이상이 그러니까 180, 80 해갖고 100표 차이 나는데 네, 그 1번 후보자는 스캔들까지 있어갖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한테 네네. 된 거예요. 네, 만약에 한국 사람이 그 조작을 했다고 하면 네, 그런 내막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조작을 안 했을 겁니다. 네. 차라리 뭐 자기네 원하는 당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네. 안 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해외에서 이거는 했다. 예. 한국의 선거 문화도 모르고 지역 문화도 모르는 사람이 달겨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중국 해커 네, 그러니까 그 우마오당 애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마오당 애들이
그 8,000명 정도 되죠. 8,000명에 8천만 굉장히 회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뭐 한국 그러니까 뭐 몇천 명 정도가 아니고 이게 그 100만 몇백만도 넘는 정도의 네. 그 해커 부대거든요. 네. 걔네들이 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이상한 짓을 안 했을 거다 그렇게 네네. 보는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왼쪽 칩에 보면은 암이라는 것만 제가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 나온 거 보면 지금 암이라고 써져 있는 데를 전기줄을 끌어다가요. 네. 저 바깥에 있는 전기줄을 쭉 끌어다가 거기다가 막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빨간 그 파워라인들이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는 건데 네. 그걸 다 끌어다가 이렇게 다 막았어요. 네. 가려놨는데 제가 정확하게 칩 이름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냥 암이라는 얘기만 딱 던졌어요. 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제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 네, 바람에 예. 미리 그 어떻게 했냐면 저기 뭐야 조충렬 기자한테 네. 그분은 그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기자던가요? 아니요 기자가? 그 안동데일리요. 안동데일리. 안동데일리 기자인데 그 사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 그분이 저를 맨 처음부터 그 공명선거 네. 포럼 국제 포럼 할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아.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기자들만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나는 기자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 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니까 나와서 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나온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찍을지 네. 어떤 증거를 잡을지 그것을 전부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네, 네.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라. 네. 그래서 이해를 다 시켰어요. 어떻게 네, 네, 하는지.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동영상 3D로 보여갖고 이게 잡힐 동영상까지 찍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왼쪽에서 그 가렸는데 진짜 칩 번호가 네. 이쪽엔 좀 잘려가지고 안 보여서 못 찾았는데 이쪽에는 완벽하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을 찾아버린 거죠. 네네네.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확실히 뭐 그 속에 저 속에요 D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이구. D램까지. 예, 저 속에 D램도 들어가 있는 칩이에요. 이거는 뭐 아주 그러니까 거의 슈퍼컴은 아니지만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제가-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그 파워 PC, 인베디드 파워 PC라고 해가지고 그 이런 암같이 이런 PC를 그러니까 뭐라나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 인 인베디드 네. 시스템을 칩 설계하는데 그 회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것도 제일 크리티컬 패스를 제가 설계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그리고 나서 또 G 시리즈라고 해서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100만 불짜리 그러니까요. 슈퍼컴퓨터요. 네네. 그 팀에 가가지고 뭐를 했냐면 인베디드 D램을 설계를 했어요. 제가.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인베디드 D램이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왜냐하면 인베디드 D램 같은 경우는 그 비트 하나 에러 나면 저걸 통째로 다 버려야 돼요. 네네. 네. 그러면 네. 메모리 같으면 한 비트 날라갔으면 그거 하나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면 되죠. 8개 예, 예, 예. 이렇게 꽂는데 네. 이거는 통째로 날라가야 돼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특별한 아키텍처로 해가지고 좀 이상이 있으면 그거를 바이패스 해갖고 하는 특별한 아키텍처로 인베디드 D램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거기까지 있었더니 이게 보통 칩이 아닌데 이거 어마어마한 기술. 예, 어마어마한 기술을 넣었죠. 네. 근데 그 완벽한 기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쓸데없이 네. 자일랑스를 썼느냐 이거예요. 네네. 완전히 이건 증거 인멸용으로 쓴 거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딱 파워를 켰을 때는 정상 동작. 네. 그러니까 시연을 할 때는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시연하기 전에 이봉규 TV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회로도 다 내놔라. 네네. 그리고 여기에 소스 코드 내놓고 네. 컴파일러 어떤 거 쓰는지 다 내놔라. 네, 어느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인지 다 내놔라. 네. 그러면 그걸 보고 네. 지금 니네들이 정상적인 펑션만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연결되는 센서나 이런 그 게이트 스위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 어느 칸 어디로 가고 보내는 네. 그거 머케니컬한 부분을 다 연결해 가지고 네. 부정 동작하는 거. 네. 그러니까 네. 네. 부여에서 일어났던 일을 내가 재현을 보이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것이 그렇게, 검증이죠. 네, 그렇게 검증.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 검증을 할 수 있어요. 네. 검찰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문제예요. 왜냐? 이거를 아니 검찰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판사가 말을 안 듣는 거지. 예?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고 예. 임의대로 판단하는 거야. 네. 진짜 증거물은 보호를 못 해주겠다 하고 네. 자잘한 것들만 해라. 네. 그렇게 하고 그 자잘한 것들도 문제는 뭐냐? 다시 표를 맞추면 어느 정도는 맞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빡빡 우기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빡빡 우기면 판사도 거기에 그냥 그게 그렇죠. 맞다고 하는 네. 그게 법치주의고 논리적인 판사라고 하면 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판사가 이거 어거지로 그렇게 맞춰놨다 하더라도 아까 그 로직 예, 내지는 그 펑션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면은 판사 말이 다 틀리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따라서 이런 그 펑션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물은 예. 바로 이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회로도 하나 놓고요. 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디야 조지아 텍에 있는 그 교수님이랑 네. 회로도 놓고 어떤 칩 썼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오퍼레이팅 들어갔다. 네. 니네들이 여기 인터넷에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해킹해서 들어와서 네, 그렇죠. 해봐라. 오케이. 딱 네. 전 세계로 오픈해가지고 네.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해봐라. 네네. 해 보이면 제가 보기에는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도 안 돼갖고 해킹돼갖고 다 될 겁니다. 네, 이런 시스템을 불법인데도 하고 그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의 해킹을 의식하고 한 거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합리적 의심이죠.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도 해킹할 수 있고 중국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화웨이거든요. 예. 미국이 결사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수단으로서 삼고 있는 게 화웨이 간첩 스파이 짓 한 거. 그렇죠. 이거 들고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스파이 짓 했다란 첫째, 화웨이 장비에 어떤 칩 심어갖고 스파이 짓 했다라는 건데 이것이 지금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그 중계기가 화웨이 장비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미국에서 의심했듯이 우리도 중국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명, 검증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뭐 시연하겠다. 이거 사람 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개표 참관인 말고 예. 이 개표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건 또 중국 사람을 썼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지령받고 걔네들은 나오는 모든 그 해외에 있는 중국 본토에서 나온 사람은 다 스파이거든요. 네네. 100% 스파이예요. 예, 공산당 소속인 왜냐하면 사람들. 걔네들이 법에 모든 정보를 자기 공산당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자기가 다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를 법적으로 강요받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다 스파이예요. 유학생들 다 몽땅 다 스파이고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리셋 버튼 눌러라 뭐 이런 거 시켜놨으면 다 할 수 있죠. 네네. 그렇죠. 예.